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 세무사님도 SNS나 뭐 플랫폼 같은 거, 어플 같은 거 좀 하시나요? 네,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뭐 어플로, 네. 어플로 이제 마켓 많이 활용하고 SNS 뭐 활용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고 네.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SNS 마켓이라고 하면 다양한 거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광고성 글을 게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광고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 채널로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세 번째로는 내가 사업장이 뭐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 SNS 마켓을 이용해서 실제 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뭐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거래 형태가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러면서 비용이나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사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거래 형태 중에서 본인이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 채널로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아까 광고성 글을 게시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우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수년간 쌓여져 온 상황에서 세금 탈루에 대해서 세무조사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도 이제 해당이 되게 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사업자 등록 없이 하는 경우들이 참 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그리고 가산세가 참 무서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몰랐다고 해서 이제 가산세가 면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제 세금 신고는 안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당연히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드려도 중요한 부분이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20%에 해당한다. 이 점을 보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현금 영수증 발급 또한 올바로 하시고 세금 신고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그 인터넷이나 어플로 해서 판매를 할 때는 네. 통신 판매 뭐 등록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 이제 SNS 마켓으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올바르게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매년 면허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를 여러 가지를 이거 다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네.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위에 이런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